안녕하세요. 다나작가 채널입니다. 사기열전 19. 범저 채택열전. 제후의 인재는 천하에서 찾는다. 두 번째. 오자스는 초나라를 탈출할 때 자루 속에 숨어 소관을 빠져나와 밤에 길을 가고 낮에는 숨어 지내며 능수에 이르렀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오나라 시장에서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머리를 조아리고 옷을 벗은 채 배를 두드리며 피리를 불면서 구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침내 오나라를 일으켜 함녀를 천하의 우두머리로 만들었습니다. 신에게 오자스처럼 계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평생 옥에 갇혀 왕을 뵐 수 없게 되더라도 또한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기자와 점녀는 몸에 오치를 하여 문둥병자로 꾸미고 머리를 풀어헤쳐 미치광이처럼 보이게 했지만 모두 자기 군주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신이 기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더라도 현명한 군주를 도울 수 있다면 신으로서는 큰 영광인데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다만 신이 두려워하는 바는 신이 죽은 뒤 천하의 인사들이 신이 충성을 다하고도 죽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으면 진나라로 가기를 달갑지 않게 여길까 하는 점입니다. 만일 왕께서 위로는 태후의 위험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간사한 신하들의 아첨에 빠져 깊은 궁궐 안에 계시어 시종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미혹에 사로잡혀 현명한 신하의 간악한 신하를 분명하게 가려내지 못한다면 크게는 종묘가 망하고 적게는 왕께서 고립되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두려워하는 점입니다. 신, 자신이 공공해지고 욕을 보거나 죽거나 망명의 고초를 겪는 것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신이 죽어 진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면 신의 죽음은 사는 것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진나라 왕은 무릎을 꿇은 채 말했다. 선생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진나라는 멀리 구석진 곳에 있으며 과인은 어리석고 어질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선생께서 오셨습니다. 이는 하늘이 과인에게 선생의 힘을 입어 선왕의 종묘를 보존하도록 한 것입니다. 과인이 선생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선왕을 아껴 그의 고아인 과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어째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오늘부터 일이 크든 작든 가리지 말고 위로는 태후에서 아래로는 대신에 관한 일까지 빠짐없이 가르쳐 주시고 과인을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범저가 절하자 진나라 왕도 절을 했다. 범저는 이렇게 말했다. 왕의 나라는 사방이 요새로서 튼튼합니다. 북쪽에서 감천산과 곡구가 있고 남천에는 경수와 위수가 있으며 서쪽에는 농과 촉이 있고 동쪽에는 함곡광과 쌍판이 있습니다. 용감한 군사가 100만 명이고 전차는 1000대나 있어 이로우면 나가서 싸우고 불리하면 물러나 지키면 됩니다. 이곳은 왕의 대업을 이루기에 좋은 땅입니다. 백성은 사사로운 싸움에는 겁을 내나 나라를 위한 싸움에는 용감합니다. 이들은 왕업을 이루기에 훌륭한 백성입니다. 왕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용감한 진나라 병사와 많은 전차를 이용하면 제후들을 평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할로 같은 명견을 몰아 절름발이 토끼를 잡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천하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들은 자신들이 맡은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15년 동안이나 함곡관을 닫아두고 감히 군대를 내보내 신동을 엿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후가 진나라를 위하여
충실하게 계획하지 못하고 왕의 계책에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나라 왕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과인의 잘못된 계책을 듣고 싶소. 그러나 좌우에 몰래 숨어 듣는 자가 많은 눈치여서 범죄는 말이 새어나갈까봐 나라 안의 문제는 말하지 않고 나라 밖의 문제를 말하여 진나라 왕의 태도를 살피려고 했다. 범죄는 다가 앉아 말했다. 한나라와 위나라를 넘어서 제 나라의 강수를 치려하는 양후의 계책은 좋지 않습니다. 적은 군대를 출동시키면 제 나라를 깨뜨릴 수 없고 많은 군대를 보내본 진나라에 해롭습니다. 왕께서는 진나라에서 병력을 적게 보내고 모자라는 병력을 한나라와 위나라 군사를 동원하여 채우려 하시는데 신이 생각할 때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지금 동맹국인 제 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남의 나라를 넘어서까지 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계책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옛날 제 나라 민왕은 남쪽의 초나라를 쳐서 군사를 깨뜨리고 장군을 죽이고 사방 천리나 되는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나라는 결국 땅을 한자 한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땅을 얻기 싫어서였겠습니까? 땅을 차지할 수 없는 형세였기 때문입니다. 각국 제후들은 제 나라가 지쳐있고 군주와 신하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것을 보자 병사를 일으켜 제 나라를 쳐서 크게 깨뜨렸습니다. 제 나라 군대는 치욕을 당하고 군사는 꺾이고 말았습니다. 제 나라는 모두 왕에게 그 책임을 물어 누가 이런 계책을 세웠습니까? 라고 했고 왕은 문자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이 반란을 일으켜 문자는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제 나라가 싸움에서 크게 진 까닭은 초나라를 쳐서 한나라와 위나라를 살찌운 데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적에게 무기를 빌려주고 식량을 주는 꼴입니다. 왕께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와 우호관계를 맺고 이웃 나라를 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치의 땅을 얻어도 왕의 것이 되고 한 자의 땅을 얻더라도 왕의 것이 됩니다. 지금 이런 계책을 버리고 멀리 있는 나라를 친다는 것은 역시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옛날 중상국은 영토가 사방 500리였는데 중상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조나라가 혼자서 차지했습니다. 조나라가 공을 이루고 이름을 드날리며 이익을 얻었지만 천하의 그 누구도 이것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한나라와 위나라는 중원지역에 위치하여 천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천하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중원지역의 나라들과 가까워져서 천하의 중심이 되어 초나라와 조나라를 누르셔야 합니다. 초나라가 강하면 조나라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조나라가 강하면 초나라를 내 편으로 만드십시오. 초나라와 위나라가 모두 내 편이 되면 제 나라가 반드시 두려워할 것입니다. 제 나라가 두려워하면 반드시 말을 겸손하게 하고 많은 예물로 진나라를 섬길 것입니다. 제 나라가 우리 편이 되면 한나라와 위나라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소왕이 물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위나라와 가깝게 지내려고 했소. 그러나 위나라는 아주 변덕스러운 나라여서 가까이 할 수가 없었소. 위나라와 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소? 범죄는 이렇게 대답했다. 왕께서는 말을 겸손하게 하고 많은 예물로 위나라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되면 뇌물로 땅을 떼어주십시오. 그래도 안되면 병사를 일으켜 치십시오. 소왕이 말했다. 과인은 삶과 가르침에 따르겠소. 소왕은 범죄를 객경에 임명하고 군사에 관한 일을 상의하였다. 드디어 범죄의 계책에 따라 오대부 관에게 위나라를 치도록 하여 회를 빼앗고 2년 뒤에 형구를 함락시켰다. 객경 범전은 다시 소왕을 설득하여 말했다.
진나라와 한나라의 지형은 술을 놓은 것처럼 얽혀 있습니다. 진나라에게 한나라가 있다는 것은 나무에 존벌레가 있고 사람의 내장에 병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천하에 아무런 일도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만약 일이 생기면 진나라의 걱정거리로는 한나라보다 더한 나라가 없습니다. 왕께서는 한나라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왕이 대답했다. 나는 본래부터 한나라를 우리 편으로 만들려 했지만 한나라가 말을 듣지 않았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범주는 이렇게 대답했다. 한나라가 어찌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왕께서 병사를 내려보내 형령을 치면 공업과 성고로 가는 길이 막히고 북쪽으로 태행산으로 가는 길을 끊어버리면 상당의 군사는 내려오지 못할 것입니다. 왕께서 한번 군사를 일으켜 형량을 치면 한나라는 세 쪽이 됩니다. 그러면 한나라는 결국 망하게 될 텐데 어찌 진나라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한나라가 말을 들으면 폐업을 이루기 위한 계책을 세워볼 만합니다. 소왕이 말했다. 좋은 말이요. 그리고 소왕은 바로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려고 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